네, 여기도 이슈 나경철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. 네, 지난 1월이었죠.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어떻게 돼가고 있나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. 네. 어제 이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이 기자회견 열었습니다. 화정동 아이파크 8개 동 모두 철거하고 새로 아이파크 짓겠다라는 게 이제 주요 내용이었는데요. 예. 정 회장은 고객과 국민에게 안전과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회사의 존립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. 조금이라도 안전에 관한 신뢰가 없어지는 일이 있다면 회사에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고객들과의 약속을 꼭 지키겠다라고 했고요. 네. 또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근로자 가족분들의 보상 외에는 국민 여러분께 체감할 만한 이 사고 수습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. 피해 당사자들은 뭐라고 그래요? 이 광주에 그 학동 화정동 참사 시민 대책위가 있는데요. 네. 어제 이 회견에 대해서 이 광주 시민들이 기대했던 건 사회적 책임에 대한 대책 또 진솔한 사과였지만 이번 발표에서 모두 빠져 있었다라면서 이번 그 결정을 영업 전략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. 네. 사실 또 곤란한 건 입주 예정자들이겠죠. 어제 기자회견에서 준공까지 70개월이 예상된다고 밝혔거든요. 그러니까 70개월이면 거의 뭐 6년에 가까운 시간이죠. 사실 이 예정자들은 이미 예상했던 그 입주 시기가 있었겠는데 결국 이게 6년이나 미뤄지게 된 셈이죠. 한 입주 예정자는요, 입주 시기까지 살 집에 대한 전세 자금 정도를 요구하는 게 최소한의 기준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요. 그러게요. 이후에 이루어질 피해자들 또 입주 예정자들과의 협상이 좀 진정성 있게 진행될지 지켜볼 문제일 것 같습니다. 당연히 이건 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자, 두 번째 이슈는요. 네, 5.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진 중에서 아마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사진 하나 있을 겁니다. 바로 이 5.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됐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한 지만원 씨가 이 북한 특수군 제1광수라고 지목한 이른바 김군의 사진입니다. 네. 이 5.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이 김군으로 알려진 사진 속 인물을 계속해서 좀 추적해 왔는데 지난해에 내가 김군이다라고 주장한 61살 A씨를 접촉해서 조사를 벌여왔습니다. 네. 지금 이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하는데요. 조만간 이 최종 결과를 조사위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사실 김군은 5.18 당시에 계엄군에 체포돼서 이 광주시 남구 송암동의 한 주택가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돼 왔었는데요. 이 송암동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김군은 이곳에서 숨진 게 아니라고 밝혀졌고요. 네. 이 본인이 김군이라고 주장한 A씨는 그동안 이 당시의 일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5.18 관련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왔다. 또 타 지역으로 이주해서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그러다가 2019년에 이 김군의 행방을 찾아 나선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하나 개봉이 됐었거든요. 이 A씨의 가족이 이 영화를 관람한 뒤에 A씨가 사진 속의 인물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사실 확인을 거쳐서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네. 자, 이번 그 조사위의 결과 발표가 주목되는 건 결국 또 이 지만원 씨의 북한군 개입 주장이 설득력을 얻느냐 잃느냐의 문제겠는데요. 네. 사실 이미 많이 잃어왔거든요. 지 씨가 이 광주 시민들에게 고소를 당하면서 1, 2심 모두 유죄가 또 인정이 된 바 있습니다. 네. A 씨가 김군임이 확인될 경우에 그의 주장 또다시 거짓임이 다시 한번 입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뭐 광수가 옳으냐 그러냐를 논하고 따질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해요. 넘어가겠습니다. 네. 네, 마지막 이슈는요. 자,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네. 일본에서는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을 이 자민당의 오랜 수건 사업과도 같았던 개헌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제 3일이 바로 일본 헌법 시행 75주년 되는 날이었는데요.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론하면서 이 지금 이대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라면서 이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제9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. 네. 이 헌법 구조에는 1항, 2항이 있습니다. 1항은 전쟁, 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네.
이 항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,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보유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자위대잖아요. 자위대. 그렇죠. 다들 아시다시피 자위대가 있잖아요. 네. 근데 이 자위대만으로도 일본이 세계 군사력 순위 5위 차지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자위대를 보유하고 있는 게 위헌이다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. 이 위헌 논쟁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게 기시다 총리 또 자민당의 주장인 거죠. 네. 이 개헌을 위해서는 일본 중의원, 참의원 모두 3분의 2 이상의 찬성, 또 국민 투표에서 과반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요. 실제로 개헌에 찬성하는 여론의 비율이 조금씩 지금 높아지고 있다고 하고요. 오는 7월에 일본에서 또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. 네. 이 선거에서 지지세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슈, 안보 이슈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게 또 일본에서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활용된다는 게 참 씁쓸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북한이라는 떡 가지고 상차리려고 했던 건데 네네. 이게 이제 러시아를 이제 추가한 거잖아요. 양손에 떡 쥐고 그렇죠. 개헌하려고 하는 건데 네. 이 말씀만 드릴게요. 그러다 체해요. 그죠? 네. 네. 과수 차야합니다. 정신 그렇습니다. 차리시기 바라고요. 네. 자,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나경철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